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전기산업기사 2015년 3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볼까요? 21번. 송전선로의 저항은 R, 리액턴스 X라고 하면 성립하는 시간은 그랬는데 송전선로의 빗줄이에요. 송전선로에서는 R 값보다는 누가 크다? X 값이 대단히 큽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용가다. 그래서 그쪽에 옥내배선이다. 옥내배선 쪽으로 간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그 전선은 R값과 XB가 어떠냐? 당연히 R값이 대단히 큽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송전선로 쪽으로 가면 전선이 굵어지죠? 굵다. 우리 옥내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1.2mm, 1.6mm, 2.0mm 이랬었죠. 이것도 전선의 규격이 다 바뀌었어요. 1.5, 2.5, 4, 6, 10, 16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선이 얘는 얇다. 전선이 굵은 데서는 X값이 크고 R값이 대단히 작습니다. 전선이 얇은 데서는 R값이 훨씬 크고 X값이 대단히 작습니다. 얘는 다 뭐예요? 전선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 중에서도 R 플러스 J, X 중에서 얘가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됩니다. 2번. 송전선을 물어봤는지 옥내배선을 물어봤는지 잘 보셔야 하고요. 자, 22번. 주상변압기의 고압측 및 저압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가 아닌 거. 주상변압기. 전주가 있고 전주에 밴드를 이용해서 TR을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자, 완금이 있고요. 완금이 있고 그 완금에 보면 전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들어갈 겁니다. 이 전선에서 TR로 다 내려오는 전선, 이 내려오는 전선 1차 측에 뭘 달아놔요? COS라는 걸 달죠. 컷아웃 스위치를 답니다. 컷아웃 스위치를 달았고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뭘 달죠? 캐치홀더를 달아서 우리가 주택이 있다면 주택에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있죠. 이렇게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보호장치가 아닌 것을 찾으랍니다. 아닌 거. 보호장치가 아닌 거. 여기에 보니까 컷아웃 스위치하고 캐치홀더는 해드렸는데 1번에 나와 있는 피레기는 안 해드렸네. 피레기는 뭐예요? 여기에 이상한 전압이 생기면, 이상한 전압이 왜 생겨? 내가 치면 그 뇌전류가 여기 COS를 타고 TR을 걸쳐서 TR을 절연파괴 시키고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의 전자제품들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뭘 달죠?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여기다가 피레기를 LA라는 걸 설치해서 뭐 하는 거야? 얘를 대지에 접지해 놓으면 이상전압이 피레기를 통해서 대지로 이렇게 방전되고 나머지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TR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얘도 보호장치가 되겠죠? COS도 보호장치가 되지. 그 다음에 캐치홀더의 퓨즈입니다. 퓨즈도 캐치홀더도 보호장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4번의 케이블 헤드는 뭐냐? 가공전선이 AC, SR 전선이라면 집으로 들어오는 전선을 케이블로 넣고 싶다. 절연전선 케이블로 넣고 싶다면 여기다가 서로 가공전선하고 케이블하고 접속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케이블 헤드라고 합니다. 얘는 보호장치가 아니죠. 접속제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될 거고요. 23번으로 가시면 23번은 그림과 같이 반지름 R메다인 3개의 도체가 성간거리 D메다로 수평 배치되어 있다. A 도체의 인덕턴스는 몇 미리엘리파 킬로메다인지 구하시오. 우리가 인덕턴스 LN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규 시간에 다들 이것들을 공부를 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문제풀이를 알아듣지. 이게 정규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문제풀이만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전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작용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작용 인덕턴스. 이 작용 인덕턴스는 뭐냐? 전선이 세 가닥이 있다면 그 전선 세 가닥에 여기다도 전원인가 하고 여기다도 전원인가 하고 여기다도 전원을 단상전원을 아마도 이렇게 인가했을 때 나한테서 대지에 흐르는 전류, 나에 의해서 남한테 영향 주는 거, 나에 의해서 남한테 영향 주는 거, 또 나한테도 비상도 마찬가지 나의 인덕턴스, 나에 의해서 A상에 영향 주는 거, 나에 의해서 다른 상에 영향 주는 거, 또 내가 흐르는 나에 의해 자기가 갖고 있는 인덕턴스에다가 남한테 영향 주는 거, 남한테 영향 주는 걸 다 고려한 작용 인덕턴스 LN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다.
미리헬리파 킬로메타다. 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전선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얘가 삼각형 배열도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다 배치되어 있답니다. 얘를 다시 평면상에 나타내면 A상, B상, C상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선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전선에 여기에 거리가 D랍니다. 여기에 거리가 D랍니다. 이것 간의 거리가 2배니까 2D겠죠. 이렇게 D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영향줘서 구한 장인덕턴스의 선간 거리가 A상과 B상의 거리, B상과 C상의 거리, A상과 C상의 거리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 등가화된, 백터적으로 합성된 D-를 구해서 어디다 넣으라는 거야?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그 D-. 그 D-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세 개의 삼승근에다가 D 곱해지고 D 곱하고 얘 2D를 곱하면 DD는 삼승근이니까 D의 삼승이잖아요. 서로 삭제되면서 어떻게 빠져나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얘는 D-는 어떻게 나와? 삼승근에 2D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어디다 넣어주라는 거야?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가성간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등가성간거리가 구했는데 얘가 얼마야? 0.05 플러스 0.4를 꽁으로 50R분의 D-는 삼승근의 루트 2 D가 되어 있는 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다. 이렇게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은 유연학차가 50m, 최대 사용 수량이 단위 한번 보세요. 단위. 최대 사용 수량을 Q라고 할게요. Q. 이 Q가 20세제곱미터파세클합니다. 이때 수차 효율이 87%, 발전 효율이 97%인 수력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몇 킬로와트가 되는지 구하시오. 수력발전소 댐을 막아서 수로를 설치하고 수압관을 설치한 다음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이렇게 발전하려고 합니다. 물이 이만큼 덜렁덜렁 차 있대요. 자, 이게 뭐야? 물을 낙하시켜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 날개가 있겠죠, 이렇게? 이 축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 이 날개에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리고 그 축이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회전을 켜고 발전기 회전자가 돌면서 뭐 하는 거야? 여기 회전자가 돌면서 밖에 고정자에다가 뭘 내주는 거야? 전압을 발생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좌 자속을 끊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이 발전하는데 효율을 구해라, 출력을 구하랍니다. 얼마까지 출력이 나오는지. 유량은 여기에 물량이 20세제곱미터/세클이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제곱미터라는 게 뭐예요? 단면적에다가 메다에다가 높이. 단면적, 이런 단면적이 있어, 그릇이. 근데 거기에다가 높이까지 이렇게 메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까지 다 곱하면, 세 개를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미터인 이 그릇에 뭐가 나와요? 최적이 나올 거 아니야, 최적. 그 최적을 V라고 하자고. V 되고, 그 다음에 세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간 개념으로 넣어줘서 걔 단위를 세이클로 하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량이 구해질 겁니다. 라고 해서 20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연학차 2. 여기서부터 진짜 일을 하는 요 유연학차 H가 몇 메다? 50m랍니다. 그 다음에 수차가 진짜 일을 하다가 얘가 효율이 자꾸 떨어진대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효율이 87%고 발전기 효율이 0.97합니다. 97%. 97%에다 출력을 구해보시오. 여기에 발전기 출력을 구하시오. 발전기 2차수로 나는 출력 구하시오. 발전기 G 출력. 출력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량하고 낙차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9.8이라는 중력과 속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중력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 어떤 킬로와트가 되는데 여기 효율까지도 곱해줘라 그랬으니까 효율을 곱해주시면 결국 발전기 2차측으로 나가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출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9.8에다가 유량 Q가 그대로 주어졌네요. 그죠? 20세제곱미터/세클하고 세제곱미터/세클하고 주어졌으니 20을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유연학차는 메다가 단위죠. 50m가 주어졌고 2타는 얼마 주었어요? 0.87하고 0.97이 주었으니까 0.87 곱하기 0.97 해주시면 몇 킬로와트가 계산되더라. 계산 다 했더니 8270. 만약에 발전기 출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차 출력만 구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수차 출력만 구해라. 여기서 나가는 출력만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효율을 0.97을 곱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얘는 발전기 출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0.87 얘하고 얘
0.97까지 고려해 줘야지만 발전기의 출력이 우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오버 커런트, 계전기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 OCR 계전기의 반환시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지금 계속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전기산업기사 2015년 3회 전력공학 동영상을 엔트미디어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반환시 특성, 순환시 계전기 특성, 그 다음에 반환시 정환시 계전기 특성이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 말이야. 25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출제되는 문제니까 좀 알아두셔라. 과전류 계전기의 반환시 특성이 그럼 뭐냐? 옆에다가 도표를 그려놓으시고 가로축을 전류, 세로축을 세이크 시간이라고 한다면 계전기 동작 시간입니다. 자, 계전기가 동작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전류가 0일 때는 당연히 계전기 동작 안 할 텐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어떤 선로가 있어. 선로에 부하가 있고 고장이 발생을 해서 고장이 발생합니다. 부하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얘가 CT가 전류비로서 1차 전류를 2차로 환산해서 OCR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에 어떤 신호를 줍니다. 그럼 얘가 동작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떤 여자 코일을 여자시키고 여기에 시비가 있다면 시비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과전류 계전기잖아. 이런 계전기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계전기 특성은 이렇습니다.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특성이 있고요.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정해진 시간, 세팅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고요.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게 들어오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걸 순시 계전기. 어떤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정해진 시간, 세팅되어 있는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를 정환시 계전기. 큰 전류가 들어오면 빨리 동작하고 작은 전류가 들어오면 늦게 동작하는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이다가 정환시 특성을 갖는 계전기, 반환시, 정환시 계전기. 자, 다시요. 과전류 계전기의 반환시 특성 누구예요? 얘죠, 얘. 큰 전류에는 빨리 동작하고 작은 전류에는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 1번의 답이 있네.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진다. 동작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이 짧아진다. 1번의 답이 있죠. 자,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가 Z.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가 Z. 선로가 있답니다. 선로가 있어요. 선로의 임피던스. 직렬 임피던스 성분이 R 플러스 JX.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성분. 대지와의 병렬 어드미턴스 성분 Y값. 병렬 어드미턴스 성분 Y는 어떻게 돼요? Y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G 플러스. J의 오메가 C로 되어 있네. 그죠? 여기 오메가 L로 표현했네. X는 오메가 L을 갖고 있는 거죠. X는 단위가 뭐야? 옴이고 여기 L은 뭐예요? 단위가 헨리죠, 헨리. 얘는 몇 옴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값을 갖고 있는 게 오메가 L 값이 있답니다. 이럴 때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한다면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 G 얘를 왜 무시하는 거야? 저항은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송전선로에서는 XL 값이 크지 R 값은 작다, 무시돼도 된다. G는 뭐예요? G. 애자가 갖고 있는 R의 역수 G분의 1. 병렬 컨덕턴스잖아. 얘도 작으니 무시해. 이렇게 무시된다면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Z0는 어떻게 되는데? 개방했을 때 어드미턴스 분의 단락 임피던스를 나눈 게 뭐라고요? 특성 임피던스다.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G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인데 R과 G가 무시된다면 J 오메가 같은 값이니 어떻게 나온다? C분의 L만 남는다. 얘는 순저항으로서 단위는 옴을 갖는다 라고 배웠어요. 거리하고 관계 있다 없다? 거리하고 관계 없이 선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임피던스를 뭐라고 한다고? 특성 임피던스라고 한다. 답이 몇 번에 있어요? 1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27번. 27번은 콘덴서용 계기용 변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콘덴서용. CPD를 얘기하는데요. 뭐냐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지만 부하가 있습니다. 얘 차단기가 있어요. 이렇게 차단기가 있고 CT를 달아서 항상 이 선로의 전류를 누가 OCR이라는 놈이 검측을 하고 있어요. 왜 검측을 하는 거야? 여기에 전격 전류가 100A 하고 있다면 그거 환산비해서 5A에 대응하는 전류가 항상 들어온다면 고장이 아니라면 부하 전류라면 얘가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작을 안 하겠죠. 고장 전류가 들어오면 얘가 동작을 해서 그 신호를 누구한테 줘? 차단기한테 주고 차단기가 트립돼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단돼 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데 이건 전류를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고 있지만 여기에 전압도 한번 검출해보자. 전압을 검출해보자. 전압을 검출하는 건 누구나? PT입니다. PT. 1차 측에 22,900V가 흐르고 있어요. PT를 설치해서 변압기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가 뭐야? 트랜스 한다 그러잖아. 트랜스젠더? 바꾼다 이 말이야. 바꿔. 뭐를? 전압을. 포텐셜 트랜스포머. 전압을 변적해서 2차 측의 전압을 110V로 놓고 거기에 맞는 전압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걸 왜 굳이 이슬 해갖고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22,900V를 전압계 가지고 진짜 22,900V가 잘 흐르고 있는지를, 걸려 있는지를 검출하려면 이 전압계가 얼마나 해야 돼? 이 방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만한 걸 어떻게 설치를 해놔? 공간도 없는데 좁은 땅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큰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만들어서 그 낮은 전압으로 전압을 검출하겠다. 근데 여기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로 떨어졌어. 전압을 딱 봤더니 100V야. 그럼 1차 측의 전압도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야? 건수비에 비례해서 한 2만 볼트로 떨어졌다는 거야. 2만 볼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압이. 전압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2차 측에서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22,900에서는 PT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345,765에 가면 1차 측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34만 5천 볼트예요. PT 달아가지고 2차 측의 전압을 110V로 떨어져서 재고 싶어. 근데 이 계기용 변압기 이게 34만 5천 볼트, 76만 5천 볼트가 되면 요만해진 것이 이딴만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PT 그냥 코일 감아서 이런 변압기, 얘 변압기라고 말씀드렸어. 이 변압기로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변압기 대신 여기다 콘덴서를 이렇게 했다. 콘덴서로다 이렇게 분합해서 2차 측의 전압을 측정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콘덴서용 계기용 변압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콘덴서용 계기용 변압기는 풀이를 같이 좀 보시면 특징이 권선형에 비해서 코일형에 비해서 PT 코일 감아서 변압하는 권선형에 비해서 소형 경량이고 당연히 얘 크니까 얘를 작게 하려고 콘덴서로도 하는 거고 경량이고 값이 싸진다. 전원의 신뢰도가 권선형에 비해서 대단히 크다. 왜? 얘들은 코일로 다 돼 있고 이 안에 기름을 채워놨기 때문에 지네들끼리도 뭐 될 수 있어요? 단락될 수도 있고 이런데 콘덴서는 서로 지네들끼리 단락될 일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연의 신뢰도가 권선형에 비해서 크고 전력선 반송용 결합 콘덴서와도 공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선형에 비해서 오차가 많고 특성이 좀 나쁜 것은 있다. 그러니까 얘 권선형보다는 특성이 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특성이 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경제성 때문에 뭐를 설정한다? 콘덴서용 포텐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놨다. 걔가 콘덴서용 계기용 변압기다.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권선형에 비해서 오차가 적고 특성이 좋다? 아니죠. 권선형에 비해서 어떻다 그래서 콘덴서형은 특성이 나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갑니다. 28번. 동일 전력을 수송할 때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역류를 계산한 경우에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시요. 동일 전력을 수송할 때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답니다. 그 다음에 역류를 계산한 경우에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데 자 1번부터 좀 볼까요? 보기 1번. 선로 변압기 등의 저항손이 역류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그랬어요. 역률만 높였답니다. 자,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저항손. 그렇네요. PL은 우리가 저항손이 뭐예요?
I자승 R손을 저항손이라고 하죠. I자승 R손을 구해보시오. I자승 R손은 I는 V 코사인 세타 분의 P입니다. I는. 그죠? P는 VI 코사인 세타. 여기서 I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 코사인 세타 분의 P다. 이거의 자승의 R이다. 이걸 다 했으면 역률 어떻게 되죠? 자승이 내려오면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자승의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역률을 계산하면 역률을 0.5에서 0.7, 0.9로 다 계산하면 얘를 크게 해주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작아진다.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력 저항손이 그렇네요. 저항손. 예, 저항손 PL이 감소한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2번 볼까요? 개폐기 변압기 등의 소요 용량은 역률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답이 2번이 되네요. 변압기, 개폐기 등은 역률하고는 관계없죠. 역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전압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개폐기는 왜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전압이 결정하는데 역률하고는 관계없죠. 세 번째, 선로의 송전 용량이 큰 허용전류에 의하여 제한될 때는 선로의 송전 용량도 증가한다. 다시요. 선로의 송전 용량이 허용전류에 의해서 제한될 때는 선로의 송전 용량도 증가한다. 송전 용량이 선로의 송전 용량도 같이 증가한다. 허용전류가 큰 거, 허용전류가 큰 걸 사용하면, 큰 걸 기기들을 사용하면 송전 용량도 증가하겠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선로가 있어요. 선로가 있어.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의 허용전류를 키워놨다면 여기에 송전 용량도 더 크게 흘릴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압 강화는 1 플러스 R분의 X의 델타 파이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그랬는데 전압 강화식을 좀 보시면 28번에 전압 강화는 I의 어떻게 되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다. 여기서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였다. 코사인 사인 나눠주면 코사인 나눠주니까 1이고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그랬고요. 이걸 전부 다 R로 나누면 뭐 이거는 일정하다고 보고 R로 나누면 1 플러스가 되죠. R로 나누니까 1이 되지. 플러스 R분의 X의 탄젠트 세타와 전압 강화는 무슨 관계에 있죠?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비례하여 감소한다. 전압 강화는 비례하여 감소한다. 맞네요. 그죠? 4번도 맞고 2번이 틀렸네. 그죠? 2번이 틀렸다. 문제를 좀 많이 꽈서 냈어요. 자, 29번으로 갈까요?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29번은 자, 카메라 여기 좀 보시고요. 29번. 자,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을 쓰시오. 전압 강화가 뭔지 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강화는 이런 거죠. 송전단에서 전압을 만들어줍니다. 소스 측에서 전압을 100V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변압기를 거쳐서 선로를 거쳐서 우리 부하단, 수전단, 리시브 전압을 받는 전압이 90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여기 선로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전압 강화 10이 생긴 거죠. 10이 생긴 겁니다. 자, 고로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식을 쓰죠. 전압 강화 2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VS는 이렇게 할 수 있네. VR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플러스한 거네. 얘를 다 있으면 전압 강화는 2는 VS-VR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죠? 이런 공식은 없네요. 해석하게도. 다시 써보면 한 번 더 할게요. VS는 VR 플러스. 자, 전압 강화를 누가 만들었나 한번 볼까? 전압 강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전압 강화 10V는 누가 만들었어?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에 부하를 당연히 여기 쓰면 부하 전류가 흐르겠죠. 맞나요? 선로 갖고 있는 임피던스와 부하 전류 I가 흐릅니다.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부하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같이 벡터적으로 합성돼서 전압 강화를 만드는 거죠. 결국 전압 강화의 크기는 ZI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쓰면 VR 플러스 Z는 이런 성분을 갖고 있지 않나요? 선로 갖고 있는 R 플러스 J의 X 성분에다가 I는 벡터적으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인
지상의 부하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진상부하는 없어. 그죠? 지상부하가 뭐예요? 다 코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다 같은 거. 이런 지상부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VAR 플러스 R, I 코사인 세타 곱해주고 R, IR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요거 실수를 만들기 위해서 JX하고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J의 자승이면 뭐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I의 X에 뭐가 되나? IX 사인 세타가 되네요. 플러스 이제 허수 구해야지. 허수는 J의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허수고,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허수 성분이 되는 거죠? I의 R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XI의 IX라고 해요. IX에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허수 성분이 되네. 그 절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크기를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크기를 구하면 얘다 루트 씌워서 어떻게 하면 돼? 자승하죠. 근데 이거는 이 값은 상당히 작은 값에다가 다시 자승을 씌우니까 무시. 허수 부분을 무시해버리자. 무시하면 자승 루트 날아가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VAR 플러스 I를 빼내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남을 것이다. 고로 VS는 VAR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네요. 여기서 얘가 뭐라 그랬어? 전압 강하라 그랬으니까 전압 강하를 구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얘 전압 강하는 VS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지. VR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공식을. 1번부터 보시면 강하 U를 구해놨고 강하 U를 다 구했네. U로 다 표기를 했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VS에서 VR 빼면 VS에서 VR 빼버리면 얘가 전압강하고 전압강의 크기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나타나더라. 여기까지 보시는데 우리 다 보니까 백분율로 나타낸 전압 강하 U를 구해놨어. 전압 강하 U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의 비를 전압 강하 U라고 하죠. 얘를 다 있으면 어떻게 되지? VR분의 VS 마이너스 VR이 전압 강하고 걔가 크기가 이거라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00%로 표기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요 공식 있나요? 요 공식? 요 공식이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고 요 공식 있나요? 요 공식? VR분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곱하기 100%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단상 말고 3상으로 하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 루트 3이 들어가는 거죠?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곱하기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는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되겠어요? 4번은 알지도 못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됩니다. 좀 어렵게 풀어놨네요. 전압 강하 U를 풀어놨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 다시 보면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받은 거에다가 전압 강하를 플러스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전압 강하는 VS-VR로 넘겨서 전압 강하를 구하면 되는데 전압 강하분은 어떻게 구한 거냐? 설렁하고 있는 임피던스에다가 부하를 얼마큼 쓰고 있느냐? 그럼 그 부하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부하 전류에 대한 곱을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전압 강하는 R 플러스 X 플러스 JX에다가 I에다가 지상 성분의 전류를 곱해주고 벡터적으로 합성한 지상 전류를 플러스 해주면 허수분, 실수분으로 나눠서 허수분은 버려버리고 실수분만 가지고 계산하면 VS는 VR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의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될 거고요. VS 마이너스 VR 한 값이 얘가 전압 강하라 그랬으니까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만 남고 그것을 전압 강하 U로 다 바꿔버리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VR분의 수전단 전압이 100인데 걔를 100으로 봤는데 전압 강하는 얼마큼 생겼는데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게 전압 강하 U란이에요.
근데 전압 강화가 이거라고 표현했죠. 뭐 vs 마이너스 v라고 표현했으니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소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소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그랬는데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유입 차단기는 기름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가 뭐예요? 대기중. 이런 대기중에 있는 차단기 ACB 차단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는 MBB, 기중 차단기 뭐 다 있고 공기 차단기는 ABB,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압축된 공기를 사용합니다.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절연류 분해가스라 해서 절연류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걔는 오일 차단기, 유입 차단기가 되는 거죠. 차단, 아크를 끊는데 뭐로 다 하겠냐? 오일로 다 차단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번은 1번이 되고요. 31번. 비접지 선로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데 비접지. 우리가 직접 접지가 있고 Y에 저항 접지가 있고 델타에 비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Y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죠. 이렇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접지 Y결선에 예를 들어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지락 전류는 3I0로다 구합니다. 그러면 3에다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뭐야 2A죠? 이거를 다 있으면 선로에 송전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가 다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그러면 Z0, Z1, Z2 같다는 얘는 3, Z1 정상분 임피던스분의 3의 2A고요. 3, 3 주어지면 얘는 뭐가 돼 있어? Z1분의 2A인 지락전류가 뭐하고 똑같아? 단락전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구해라 그러면 고장전류 구해라 그러면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여러분들 아마도 I는 Z분의 2로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비접지 계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락이 생겼습니다. 일선 지락이 되면 그 지락 전류가 중성점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타고 올라가느냐? 대지와 충전되고 있는 C, 각상이 대지와 충전되고 있는 C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어디에 고장 전류가 지락 전류가 타고 올라가는 거야. 어디로? 전선으로 타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대단히 작습니다. 왜? 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랑 저렇게 직접처럼 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C에 의해서 전선에 고장 전류가 파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얼마나 적느냐? 이렇게 됩니다. 일선 지락 전류는 여기에서 얘는 제2의 3개의 오메가 CS분의 1분의 2로 다 충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범위로 보면 제2의 3 오메가 CS고요. 얘가 대지와 어떻게 됐어? Y결선 된 거니까 Y결선 됐다면 Y결선에서는 상전압이 뭐와 똑같아요? 성간전압과 루트 3분의 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를 오메가 CS의 인데 얘를 다 했으면 제2의 3 오메가 CS에다가 얘를 루트 3분의 V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전압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 얘가 분모분자의 루트 3을 곱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죠? 제2의 루트 3 오메가 CSV만큼의 전류가 어디에 나타난다?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가 큰 거냐 작은 거냐? 이 CS라는 놈은 단위 보세요. 마이크로 페럿이잖아.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갖고 있으니 대단히 작아. 그래서 비접지에서는 보호계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락전류는 비접지 계통에서 진상이냐 지상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 현 문제에서. 얘 J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돼 있잖아. 결국은 뭐야? 90도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유상이 몇 도 앞서 있다? 90도 빠른 진상전류다 이 말이야. 진상.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고장상의 전압보다 유상이 90도 빠른 진상의 전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전류다. 90도 앞서.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요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직접 접지 계통에서의 그럼 지락전류는, 이 전류는 진상이냐 지상이냐를 물어보면, Z라는 놈은 여러분들 이렇다며? R 플러스 J의 X분의 2A라며요. R값 무시한다면, 속전설로해서 J가 올라가야 되잖아. J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J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X분의 2가 되는 건가? 그럼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지락전류가 위상이 몇 도 뒤져 있다는 거야.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져 있는 얘는 뭐야? 지상전류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상전류가 되겠다. 비접지 계통에서는 진상,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지상전류가 된다. 그랬고요.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32번. 32번은 출력 5000kW 버리십시오. 문제를 버리셔도 되는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출력 5000kW 유연학차가 50m인 수차에서 안내날개 개방 상태나 효율의 변화 없이 일정할 때 유연학차가 5m 줄었을 경우 출력은 약 얼마가 되느냐 그랬어요. 다시요. 출력이 5000kW 유연학차가 50m. 근데 출력 유연학차가 5m로 더 줄었을 5m가 줄었을 때는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원래 이렇게 수차 발전기가 있다면 얘의 높이가 원래 얼마? 50m. 얘 출력이 얼마요? P1이라고 한다면 얘 출력이 5000kW. 얘를 실험하기 위해서 단일학차 1m에다가 모양이 비슷한 너너를 설치해 놓습니다. 얘도 너너입니다. 너너를 설치해 놓고 얘의 출력을 얼마인지 궁금하답니다. 왜? 얼마를 낙차를 밑으로 내놨을 때 50에다가 5m 뺐으니까 45m로 뒀을 때 그럴 때에 얘의 출력 P2를 구해보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특유 속도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특유 속도를 아셔야 되는데 특유 속도란 단일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 1분간 회전수를 특유 속도라고 합니다. 그걸 풀려면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알아봐야 돼. 어떤 팩터를 알아봐야 되냐면 첫 번째 수차의 주변 속도를 알아봐야 돼요. 수차 주변 속도는 우리가 수력을 배우신 분들은 루트 2G H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량을 알아봐야 됩니다. 유량은 Q는 AV로 배우셨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 출력 P는 9.8 QH라는 식에서 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수차의 속도, 저 수차의 최종 속도, 특유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N은 어쩌고저쩌고 등등을 푸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풀어라 그랬냐면 특유 속도는 빼고 P값까지 풀어라 그랬으니 얘를 V1과 얘는 V는 이렇게 풀어라는 거야. V1과 V2를 비교해봐라. 루트 2G H1분의 루트 2G H2를 구해서 얘는 똑같은 건 지워버리고 H1, H2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H1분의 H2의 뭐예요? 2분의 1승이 되는 거 맞죠? 2분의 1승이 될 것이고 얘 Q는 Q1분의 Q2를 비교해보면 Q라는 놈을 AV라 그랬으니까 A1, V1 분의 A2, V2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A라는 놈은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1의 자승분의 뭐예요? V1이니까 V1의 될 거고 A2는 4분의 파이 D2의 자승분의 V의 2다. 4분의 파이 지워지고 D1, D2는 서로 이렇게 있으니 얘들을 D1분의 D2의 자승으로 냅두시고 V1분의 V2를 구하면 되는데 V1분의 V2 구해놨잖아요. 대신 얘를 넣으라는 거야. H1분의 H2의 2분의 1승으로 넣으시라. 그 다음에 또 P값을 구하랍니다. P는 어떻게 비교해? P1분의 또 P2를 비교하시는데 P1은 9.8 다 지워진다고 보고 Q1 H1분의 Q2 H2를 비교해 보십시오. Q1은 얼마였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Q2는 어떻게 나오겠어? Q1분의 Q2가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Q1분의 Q2 요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H1분의 H2 구해서 넣으시면 H1분의 H2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Q1분의 Q2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다 빼버리고 Q1분의 Q2가 요거로 나왔잖아. 그러면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낙차만 갖고 얘기하니까 낙차가 어떻게 됐어요? H1분의 H2의 2분의 1승이었고 다음에 H1분의 H2를 곱해서 뭘 구하라는 거야? 저 출력 구해봐라. 출력을 구하라는 건데 자 H1분의 H2가 있다면 2분의 1하고 얘는 2분의 2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합하면 2분의 뭐가 되지? 3이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3이 됩니다. 자 2분의 3이 되니
여기서 P2 출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P1은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네. P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P2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H1이 얼마예요? 몇 메타예요? H1이 50m였나? 50. H2는 몇 메타를 썼어? 5m 뺐으니까 45m에 자승 2분의 3승에 곱하기 얼마가 되죠? P1 출력이 얼마였어요? 5000kW. 아휴, 이걸 구하랍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문제는 나오면 볼펜 굴리세요, 볼펜. 그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2번이 나왔답니다. 2번 찍으시면 되겠어요. 33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항 중 가공 송전선로의 코로나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코로나 손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 식을. PC는 델분의 2, 4, 1.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면 손실이 생기는데 그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실험식입니다. 이거는 실험을 해봤더니 델분의 2, 4, 1 플러스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 2D분의 스몰 D에 2 마이너스 2 제로의 자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킬로와트 파 킬로메다 파 한 전선이 들어라. 한 개 전선. 세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의 손실을 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관계가 없는 상황을 물어봤어요. 얘가 뭐예요? 상대 공기밀도, F 주파수, 얘 뭐예요? 등가상관거리, 전선의 지름. 얘는 뭐예요? 대지전압. 얘는 뭐예요? 코로나 임계전압, 임계. 코로나 개시전압, 임계전압. 얘는 대지전압. 식을 외우고 계시지 않으면 절대 풀지 못합니다. 1번 전원의 주파수 관계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전선의 연가라는 건 여기 없고, 그 다음에 상대 공기밀도, 그 다음에 성간거리, 그죠? 성간거리. 이렇게 다 있으니 답이 2번이 되겠죠. 전선의 연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34번으로 가죠. 송전선로의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낙뢰 방지. 전선의 낙뢰가, 전선이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외부 낙뢰로부터 보호하려면 뭐 하면 돼? 낙뢰를 그 전에 끊어버리는 전선 하나 설치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일 칠라다가도 여기에 내가 전선을 여기다 치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답이 3번이 되죠. 35번으로 갈게요. 35번. 배전 방식으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가장 적당한 것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압 네트워크 방식. 자, 우리가 배전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배전 방식이 35번.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끌고 오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방사 상식이 있습니다. 수지상. 뭐냐? 부하가 생겼습니다. 전원 주시오. 부하가 생겼습니다. 전원 주시오. 부하 생겼습니다. 전원 주시오. 이게 수지상식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망상식이 있어요. 망상식. 전원이 있으면 이렇게 망을 구성해 놓고 부하 주시오. 부하 전원 주시오. 부하 전원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망상식. 그 다음에 뱅킹 방식은, 저압 뱅킹 방식은 뭐냐면 전원을 하나 끌고 와서 부하가 생겼으면 전원 주고, 부하가 생겼으면 전원 주고, 부하가 생겼으면 전원을 주는데 얘처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다가 뭐를요? 변압기 설치하고, 여기 앞에다 변압기 설치하고, 여기 앞에다 변압기 설치해서 하는 방식이 저압 뭐예요? 뱅킹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전원을 끌고 와서 네트워크망을 구성합니다. 또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요. 전원 주고, 전원 주고, 전원 주고, 전원 주고. 여기서 다시 또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짜놓는 방식을 조합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무정장이 된다 이 말이야. 전원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 왜? 여기서 고장났어. 알았어. 이렇게 전원 줄게. 여기서 고장났어요. 알았어. 이렇게 돌려서 전원 주고. 뭐 이런 방식대로 해서 얘는 무정전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런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 설치한다? 대도시에다 설치한다. 대도시. 답이 1번에 있죠. 1번. 부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36번으로 갑니다. 차단 시 재점호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그랬는데, 재점호가 뭐냐면 우리 차단기를 예를 들어서 개방한다고 해보자. 개방. 차단기를 개방하는데 전압이 올라간다? 재점호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상전압에 보면, 이상전압 편에 보면, 이상전압에 이런 게 나옵니다.
외부의 이상전압과 내부의 이상전압이 있었어요. 외부 이상전압에는 직경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상전압 중에서도 유도례라는 게 있었어요. 유도례. 이상전압이죠. 내가 생겼으니까 이상한 전압이 생겼지. 이상전압입니다. 내부에서도 이상한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이상한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차단기를 개방하거나 폐로 할 때 생기는 개폐 서지 이상전압이 있어요. 이상전압.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페란트 현상 같은 거 아시죠? 페란트 현상. 속연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이상전압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어. 한 선이 지락 고장 발생했어. 이런 경우에 생기는 이상전압. 이런 것들을 내부 이상전압 중에서도 지속되어 있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전압,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물어봤냐? 지금 문제에서는 차단기를 개방할 때 나타나는 전압이 있는데 걔가 무슨 소리냐? 전선이 있다면 그 전선에 차단기를 달고 얘를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C가 이렇게 많이 충전이 돼 있대 원래. 개방하기 전에 얘를 운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원 살려서. 운전하고 있는데 케이블에 이렇게 전화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대지하고 전화가 충전되어 있는데 얘를 차단기를 오프하려고 봤더니 차단기가 오프가 안 되고 계속해서 서지로 다 이어진단 말이야. 계속해서 서지로 이어지는데 얘가 우리가 차단기를 열면 교류는 이렇게 교본하고 있죠. 교본을 해서 바로 전류 0점이 되면 탁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크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점호라고 합니다. 이런 재점호가 발생되는 게 뭐냐 이거야. 그게 C의 충전에 의해서 C가 충전됐기 때문에 그 C의 충전을 뭐 할 때? 개방할 때 재점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잘 알지 못하는 문제다. 그래서 C의 차단이다. C의 차단, 개방이죠. 개방할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재점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37번으로 가시면 내폐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두장과 파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충격파라는 게 있습니다. 충격파. 자,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내가 쳤어요. 그러면 파형이 이렇게 정연파가 60Hz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다가 이상한 전압이 치면 이런 충격파가 들어오죠. 큰 충격파가 들어오겠죠. 이런 파형을 우리가 충격파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격파가 들어올 때인데 그 충격파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엔 파고점을 툭 찍었다가 이렇게 천천히 저감되는 게 이게 충격파 특성입니다. 그 충격파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전압 전류 90%와 전류 10%의 점을 일직선으로 그으면 만나는 100%점이 있겠죠? 요 100%점까지의 시간하고 여기 얘가 10%에서의 요 시간에는 여기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0점. 여기서부터 여기 파두치가 쭉 올라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파두장이라고 하는데 파두장이 생겼다가 얘가 50%로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50%로 떨어지는 점을 우리가 파미장이라고 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는 파두장, 얘는 파미장 TT라고 합니다. 파두장과 파미장으로 하는데 파두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충격파가 들어오면 그 충격파가 어떻게 변한다고? 이렇게 변할 겁니다. 파고점을 찍을 텐데 그 파고점을 찍는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90%와 10%를 연결해서 0점을 만들고 그 시간과 100% 만나는 점을 우리가 파두장이라고 한다. 그 파두장의 길이가 우리나라는 표준 충격파형을 얼마짜리로 가해서 그 실험을 하냐? 1.2 곱하기 파두장을 1.2, 파미장을 50 마이크로세크 시간을 충격파에 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파를 이렇게 가해 봅니다. 그래갖고 실험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내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두장과 파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두장의 길이와 파미장의 길이는 어떻다고요? 두 개가 다 다르다 이거죠. 모두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격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38번으로 가시면 전선이 조영제에 접근할 때나 조영제를 관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전선이 조영제. 칠판도 조영제, 천정도 조영제, 전선이 조영제를 관통한답니다. 이렇게 조영제를 벽면 이런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벽면을 관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통할 때 그냥 전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전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파이프를 하나 박아 넣어야 되는데 슬립을 박는다고 그러죠. 우리 현장에서는. 이 슬립을 해야 되는데 그 슬립의 이름이 뭐냐 이거야. 애관입니다. PVC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걸 박아서 전선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얘를 애관이라고 한다. 39번. 동일한 전압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역률이 0.7에서 0.9로 계산했다. 전력 손실은 개선전에 비해서 몇 프로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전력 손실은 이렇게 변하죠. I자승 R이라고 하면 I는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의 자승의 R이 나옵니다. 이거 풀어보시면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놓고 푸시면 이렇게 나온다. 결국 PL이라는 놈은 역률하고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역률의 무슨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 있죠? 자, 원래 이렇게 되는데 PL이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역률 코사인 세타 1의 자승에 반비례했다 그랬었어. 반비례하는데 얘를 새롭게 역률을 계산했답니다. 어떻게 계산했어요? 코사인 자승 세타 2 분의 이렇게 계산했답니다. 얘를 계산하면 새로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만 어떻게 해주면 돼? 이쪽으로 넘겨주면 PL만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원래 이 전력 손실이 얼마였어? 역률이 0.7의 자승분의 1분의 새롭게 변한 역률이 얼마로 변했어요? 0.95 자승분의 1로 변했다. 이때 PL을 구해보면 범위수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L-는 0.95의 자승분의 0.7의 자승 PL이니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0.54가 나온다고 봅니다. 0.54.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새롭게 변하는 전력 손실은 역률을 계산하면 전력 손실이 좀 줄어들 텐데 전력 손실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40번으로 갈게요. 40번. 자, 40번은 삼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운전 중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다. 나타나는 현상은 그랬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답이 3번에 있습니다. 3번. 왜 3번이냐? 이렇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Y결선된 발전기가 1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거나 2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려돼야 되는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지락 고장 시에는 임피던스가 Z0, Z1, Z2가 다 고려가 돼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두 선이 이렇게 단락이 됐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Z1과 Z2가 고려되고요. 만약에 삼상 단락이 지금처럼 문제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삼상 단락이 되면 우리가 단락 전류 구할 때 IS 구할 때 Z분의 2A로 구하죠. Z분의 2로 구하는데 그 Z 값이 뭐였냐?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구한 게 정상분 임피던스다. 그래서 정상분 임피던스가 고려됩니다. 삼상이 단락되면 정상분 임피던스가만 고려되고 두상이 단락되면 정상분과 역상분이 고려되고 지락이 되면 정상분, 영상분, 영상, 정상, 역상분이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다시 보면 삼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삼상 단락이 됐답니다. 삼상 단락이 되면 삼상 단락 전류는 정상분 전류의 몇 배가 흐르냐? 삼상 단락 전류는 정상분 전류의 몇 배가 흐르냐 그랬어요. 삼상 단락 전류는 정상분 전류의 몇 배 흐르냐? 3배가 됩니다. 3배. 3배가 안 되죠. 그냥 1배가 된 거죠. 1배가 된 거지. 1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보시면 삼상 단락 전류는 정상분 전류의 몇 배? 3배가 아니라 1배가 흐른다. 1번부터 한번 1번 보기를 좀 잠깐 보시면 영상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삼상 단락 되면 영상분 없다고 했죠. 2번에 보시면 역상분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맞죠? 4번에 보시면 정상분 전류는 영상분 및 역상분 임피던스에 무관하고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IS는 Z1분의 2A라고 했으니까 다 맞는데 3번만 아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 3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